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니르 이한경입니다. 이번 주도 2022년 1월 15일 잠재적 위험 체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핫 이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고요. 이게 주말간 보니까 이게 좀 긴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가 해운업에도 약간 부정적이거든요. 그렇게 작용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 연준에서는 이제 양적 긴축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실현이 되면은 올해 내내 힘들어집니다. 저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을 2회, 많으면 3회 딱 그 정도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FOMC의 결과물에 나온 그 자기들이 점도표나 나온 거의 결과물은 어땠냐면은 거의 3회에서 4회 수준에 육박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골디락스가 뒤로 밀려버립니다. 혹은 골디락스보다는 약간의 상승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상승이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내야 되겠다라고 보는 거죠. 물가가 7%씩 올라가는 건 너무 급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작년에 너무 완전 디플레이션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DP 대비 부채인데요. 정부의 부채 비율이 제일 낮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아직 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가계부채도 높아진 이유가 정부가 돈을 지원해서 한 게 아니라 대출 자원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출 이자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게 폭탄이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잠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한계 기업들한테 준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게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폭탄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국 신용위험입니다. 신흥국 신용위험 같은 경우에는 터키의 지수는 떨어졌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러시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내용도 높아졌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신흥국은 아니지만 선진국에 해당하지만 CDS가 높아졌는데 가장 큰 요인이 북한이 미사일 쏴주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바닥 따지기 중이고요. AMD와 엔비디아는 서로 이제 주가 지수가 이제 전주 대비했을 때 엇갈리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CES의 성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신제품의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수 하락은 애매한 상황.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요. 반도체 디램의 영향입니다. 가상화폐 말고 다른 요인으로도 반도체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 중이다. 그리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미크론인데요. 오미크론이 생각 외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확진자는 많이 생기지만 중증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괜찮다는 그런 인식이 생겼습니다. 거기는 이제 중증 환자들이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망자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고요. 중증 환자에 따른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끝까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오미크론에 3만 넘어가고 치료제 있고 백신이 있으면 충분히 지금 위기 타파하고 포스트 코로나주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인데요. 지금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긴박한 거죠. 국제 유가도 러시아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 내용을 이제 뉴스로 정리한 내용이 백악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국방부 CNN에서 보도를 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위장작전을, 그러니까 남친 북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러시아도 동일하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공격했다라는 내용을 만들려고 한다는 뉴스가 뜬 겁니다. 이게 경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도발 중이라는 소셜미디어 활동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를 깜짝같이 믿고 전쟁에 참여하고 정부를 반대 안 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냐면 정부는 지금 안 그래도 독재인데 독재인 상태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2014년도 크림반도를 합병할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나토가 확전되는 그거는 막아야 되고 우크라이나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켜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죠.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문제고요. 1월 중순과 2월 중순 사이에 침공 시기가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설 기간이죠. 설 기간에 악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이 이슈들이 지금 만만치 않은 이슈가 계속 쭉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번 흔들림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과 QT가 이제 두 번째로 온 건데요. 매입 자산 매각. 이걸 하면서 양적 긴축이라고 합니다. 타이튼이거든요. 현도투지부 타이튼인데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는 돈이 쪼그라들겠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은 22년도에 3에서 4회 정도 발생을 할 것 같고요. 3월에 중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3월에 바로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거예요. 시장에서는 매입자산 매각은 하지 마라,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 정부는 작년에 세수를 적게 썼기 때문에 이게 진짜 좋은 거죠. 양당이 그래도 견제가 어느 정도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IMF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아직 여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가상화폐 연동 하락인데요. 떨어진 게 보이시죠? 이불로 3주차를 다 넣었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 상태고 여기서 다지기를 하고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닥 다지기인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AMD 입장에서 보면 가상화폐 떨어진 만큼 떨어졌는데 엔비디아도 또 떨어졌죠. 엔비디아는 계속 떨어지는데 AMD 같은 경우는 떨어졌다 다시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재밌죠. 이게 거의 다시 올라와 있죠.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런 측면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에는 그 반도체 지수 안에서는 가상화폐만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거의 원복이 돼 있고요. 35포인트 그 정도 차이입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한 10포인트 차이고요. 다우존스가 오히려 더 떨어져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영향고리가 돼서 이 연쇄 파동이 일어날 수 있고 이번에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 때도 오히려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이제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신흥국 신흥위험입니다. 터키만 보시면 떨어졌어요. 터키가 떨어졌고 물론 500 이상이면 300 이상이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나라 상태고 이게 정상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터키도 크림반도와 멀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유로 EU 전반적인 게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핀란드는 떨어졌죠. 핀란드 떨어지고 스웨덴도 떨어져 있고 오스트리아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머니부터 이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전쟁 위험에 따른 결과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올라가는데 북한이 미사일 쐈죠. 그게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CDS는 올라가기보다는 내려오는 게 좀 더 가까운데 이게 그만큼 급박하게 좀 돌아가는 면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미크론과 코로나 현황입니다. 요 내용이 이제 추가된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실제로 오미크론 넘어가더라도 확진자가 많이 늘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험은 한 번도 안 겪었잖아요. 다른 나라들 겪은 것보다는 적게 확진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때 이게 무기력하다는 그 중국 백신은 무기력하다는 건데 팬데믹이 이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엔데믹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표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과 코로나 현황인데 전반적으로 이 지수는 요걸 보셔야 되고요. 어제 지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없어요. 여기서 조금 소폭 330만 원이니까 많이 떨어진 게 오히려 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이때보다는 얘가 늘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우리나라 확진자는 여기 보시다시피 조금 다시 4,000명대로 올라가 있죠. 근데 여기 인원 중에서 300명 정도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해가고 있는데 외국인 여행을 허용을 하게 되면 이런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고무적인 거는 22명의 확진자, 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저는 사망자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수치가 10명 이내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오미크론이 진짜 대단하다면, 오미크론의 그 학술적인 보고가 맞다면 얘가 10,000명이 됐는데도 사망자가 10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0.1%거든요. 근데 10,000명일 때 한 명이 그렇게 되면 그게 뭐냐면 독감 수준에서 좀 심한 독감 수준입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우리는 엔데믹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잠재적 위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